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나이키의 보메로 18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이 나이키가 로드 러닝화 라인업을 새롭게 완전히 개편을 했잖아요. 그 중에 오늘 리뷰해드릴 이 보메로 18이라는 모델은 맥시멈 쿠셔닝 카테고리의 아이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이 보메로 18에 바로 위에 있는 보메로 플러스 그리고 보메로 프리미엄까지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오늘 리뷰해드리는 이 보메로 18 리뷰 영상 꼭 먼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보메로 18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새롭게 개편한 이 나이키의 로드 러닝화 라인업에 대해서 그 배경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오늘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나이키의 러닝 푸드웨어 프로덕트 팀의 시니어 매니저인 메리언이라는 분이 이번에 라인업을 개편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러너들은 러닝을 하러 나갈 때 내가 무슨 러닝화를 신어야 할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나이키는 제품 라인을 간소화하고 러너들이 필요한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품을 명확히 구분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현재 로드 러닝화 라인업에 있는 그 제품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매체에 의해서 언급된 게 바로 이 나이키의 위기잖아요. 또 그 위기의 중심에는 이 러닝 카테고리에 있어서의 나이키의 힘이 빠지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부활을 꿈꾸는 나이키라는 주제로 이번에 제품 라인업을 살펴볼 때 뭐를 살펴봐야 되냐면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알아차렸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나이키답게 역시 스마트한 솔루션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로드 러닝화 라인업에 있어서의 라인 재편이고요. 또 하나가 레이싱화 라인업에 있어서의 제품의 재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베이퍼플라이 4부터 시작해서 오늘 보메로 18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질 스트릿플라이 2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제가 리뷰해서 올려드릴 페가수스 프리미엄까지 이러한 제품군들이 과연 나이키의 부활을 이끌 수 있을지 앞으로 하나하나 리뷰를 해가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러닝 카테고리에서 나이키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 브랜드가 어딜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러닝 카테고리에 있어서의 경쟁자는 아식스 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식스에서 출시하고 있는 러닝화 라인업들이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나이키가 로드 러닝화 라인업을 재편하고 그리고 레이싱화 라인업도 새롭게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된 게 바로 아식스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나이키가 재편한 이 로드 러닝화 라인업을 다시 한번 리캡해보면 먼저 스트럭처라는 모델이 아이콘 모델인 이 서포티브 쿠셔닝, 두 번째가 페가수스로 대변되는 리스판시브 쿠셔닝,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리뷰해드릴 보메로로 대변되는 맥시멈 쿠셔닝, 이 세 개의 기둥으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아식스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개의 스타일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모델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서포티브 쿠셔닝 카테고리에는 뭐가 있죠? 젤 카야노가 포진하고 있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식스는 이 스테빌리티 라인업에 젤 카야노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판시브 쿠셔닝. 여기에는 또 여러분 생각나는 모델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가 노바블라스트, 그리고 두 번째가 슈퍼블라스트. 이걸 나이키의 라인업과 대등하게 놓아보면요, 이 페가수스 40일 위에 있는 페가수스 플러스 그리고 페가수스 프리미엄을 가지고 아식스의 노바블라스트 그리고 슈퍼블라스트와 대항해보겠다는 나이키의 전략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시멈 쿠셔닝은 또 어떻죠? 아식스는 이미 젤림버스를 대표로 하는 쿠셔닝 라인업을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요약해보면 나이키가 앞으로 재편하게 될 로드 러닝화 라인업은 결국 이 강력한 라이벌인 아식스의 라인업을 하나하나 각계격파할 목적을 가지고 수립한 전략이다. 미드솔의 높이는요, 리어프 쪽이 46mm 그리고 포어프 쪽이
36mm, 그래서 오프셋은 10m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높은 높이냐?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의 미드솔의 높이가 리어프 쪽이 46mm였어요. 그리고 포어프 쪽은 38mm, 그래서 오프셋이 8mm였거든요. 바로 이 보메로 18의 리어프 쪽의 미드솔 높이는 매그맥스 나이트로하고 동일하다. 이런 면에 있어서 보메로 18의 미드솔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이걸 아실 수 있겠죠? 네, 이번 보메로 18 미드솔의 가장 큰 특징은요, 리액트 X 폼 이외에 주맥스 미드솔 폼을 쌓아 올린 듀얼 덴시티 미드솔 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밀도 폼을 사용했다. 이게 바로 보메로 18의 가장 큰 미드솔의 특징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외부에 표시되어 있는 이 주맥스 이 표시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뒤꿈치 아래쪽을 보시면요, 위쪽에 주맥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리액트 X를 사용했다, 이렇게 미드솔 폼을 표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렇게 두께가 두껍지는 않지만 발바닥과 닿는 이 상층 부에는 바로 주맥스 폼이 사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아주 두껍게 쌓여져 있는 이 아래쪽에는 리액트 X 폼이 사용되어져 있다. 그리고 제가 초반부에 아식스의 라인업을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미드솔의 표기법도 굉장히 유사해요. 아식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중밀도 폼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잖아요. 그래서 FF 블라스트 플러스와 FF 터보 플러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믹스해서 잘 쓰거든요. 그런데 아식스도 아주 교묘하게 상위 레벨인 미드솔의 폼은 굉장히 크게 미드솔의 측면에 부각해서 써놔요. 그래서 FF 터보 플러스 이런 것들은 여기 주맥스처럼 이렇게 미드솔의 옆면에다가 이렇게 크게 써놓고요. 그리고 지면과 닿는 부분에 사용되는 FF 블러스트 플러스 같은 미드솔 폼은요, 이 뒤에 뒤꿈치 아래에다가 아주 작게 잘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각인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미드솔의 설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로커 지오메트리예요. 흔들 의자의 이 유선형 다리의 구조를 로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러닝화를 딱 지면에 놓았을 때 이 리어풋 쪽부터 미드풋 그리고 포어풋으로 연결되는 이 매끄럽게 롤링이 될 수 있도록 이 미드솔의 이 유선형 구조를 설계하는 걸 로커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보메로 18의 로커 지오메트리가 아주 굉장히 매끄럽게 잘 설계가 됐습니다. 이 어퍼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편안하게, 두 번째가 안락하게. 일단 이 어퍼의 소재는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엄청 특이한 소재를 사용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맥시멈 쿠션화의 아이콘 모델인 보메로 18을 설계하면서 제가 볼 때 이 어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맥시멈 쿠션화를 선호하고 데일리 트레이너로 사용하는 러너들의 가장 큰 니즈는 어디에 있냐면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어퍼의 착화감이거든요. 이 어퍼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고 안락한이라는 키워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다 접목을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어퍼의 공간감이에요. 260의 발볼 D, 미디엄 발볼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길이 방향으로 딱 정 사이즈예요. 그래서 길지도 짧지도 않습니다. 싹 신었을 때 길이 방향으로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발볼의 너비에 있어서도 안락하고 편안하게 잘 잡아주는 정도의 공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등의 높이도 높지도 낮지도 않지만 엔지니어드 메쉬 어퍼가 아주 포근하게 발등을 감싸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 내측의 아치에 있어서의 거슬리는 점도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리어풋 쪽의 구조, 이 안의 공간도 넓지도 좁지도 않으면서 락다운이 잘 될 수 있도록 적당한 공간감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소재적인 측면에서 보면 패딩이 아낌없이 사용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설포. 굉장히 두툼한 설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설포의 면적, 이 설포에 사용되어져 있는 이 소재,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패딩의 두께, 이런 것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발등을 충분히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발목을 두르고 있는 이 발목의 카라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뒤꿈치 쪽을 잘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이 힐 카운터 부분의 패딩, 이 모든 부분이 딱 발이 신발에 들어가는 순간 안락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안에 패딩을 아낌없이 사용했다. 그 부분이 딱 신었을 때 아주 견고한 락다운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 부분이 보메로 18에 있어서 제가 느낄 때 가장 많이 개선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포를 잡아주고 있는 이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 좌우에서 잡아주는 이 스트레치성이 있는 이 원단 부분이
설포의 좌우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 발등 전체를 다시 한번 이중으로 감싸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안에 넣어보면요, 이 안쪽에 있는 이 설포 좌우를 잡아주는 원단이 이 발등 쪽에 엔지니어드 메쉬 아래에 전체를 이중으로 덮어주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어퍼의 통기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아웃솔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은 다 리액트 X 폼이에요. 리액트 X 폼이 지면과 맞닿는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지면과 닿는 부분에는 이 와플 구조의 굉장히 접지력이 좋은 러버가 두껍게 사용되어져 있다. 특히 이 와플 패턴의 나이키의 아웃솔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메로 18이 되면서 뭐 러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돌기들이 특히 사이드 측, 내측과 외측, 그리고 이 리어프 쪽에도 내측과 외측에 이렇게 두툼하게 사용이 되어져 있고요. 이 부분이 지면과 가장 먼저 닿는다는 면을 고려해보면 접지력과 내구성 둘 다 잡기 위해서 아웃솔 러버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메로 18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88g입니다. 제가 작년에 리뷰해드렸던 맥시멈 쿠셔너 중 하나인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가 277g이었어요. 260 사이즈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매그맥스 나이트로에 비하면 11g이 무거운 편이죠. 그래서 중량면에 있어서는 가벼운 러닝화는 아니다. 제가 어퍼 설명드리면서 착화감은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발에 발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퍼가 아주 포근하게 발을 감싸요. 두꺼운 설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카라 부분에 두툼한 패딩, 그리고 이 힐 카운터 부분에 아주 아낌없이 들어가 있는 이 패딩이 발목을 아주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게 패딩이 두껍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게 발목을 잘 잡아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적인 이 어퍼의 패턴의 형태가 이렇게 안으로 오므러들 수 있게 이 발목을 잘 잡아줄 수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게 락다운이 잘 되거든요. 네, 이 점을 먼저 짚고 그 다음에 주행질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보메로 18의 주행질감 테스트를 위해서 평소에 테스트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여의도 공원 10km를 2.5km씩 이제 4바퀴를 돌았고요. 일단 이 제품은 데일리 트레이너잖아요. 그래서 조깅 페이스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10km 중에 상당 부분의 구간은 이제 5분대 페이스, 그것보다 더 느린 페이스로 이제 뛰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5분 안쪽으로도 한 4분 40초, 그래서 한 4분 25초까지 페이스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전체 10km를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5분 50초부터 5분까지의 조깅 페이스에 있어서의 이 보메로 18의 주행질감, 크게 특징 3가지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발바닥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 주맥스 미드솔의 소프트함입니다. 실제 걸을 때는 잘 안 느껴지지만 조깅 페이스로 천천히 달릴 때에도 희한하게 발바닥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 주맥스 미드솔의 그 소프트함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주맥스 미드솔이 전장에 사용되어져 있을 때는 불안함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맥스 미드솔 자체가 굉장히 탱글탱글하잖아요. 반발력이 굉장히 좋고 탄성이 굉장히 좋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좌우로 흔들거리는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게 또 이제 주맥스 페바 미드솔의 특징인데, 그런데 보메로 18에는 이 바로 발바닥과 마주 닿는 상층부에만 일부 주맥스 미드솔이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정성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층부에 있는 이 리액트 X폼의 느낌이 더 가미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안정성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베이스 면적의 넓이를 한번 보세요. 조깅을 할 때 편안하게 달릴 수 있으려면 아주 넓은, 지면과 닿는 면적이 넓은 베이스 면적이 기본이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넓은 베이스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이 하층부에는 리액트 X폼, 그래서 주맥스 미드솔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그리고 내구성도 높은 이 리액트 X폼을 굉장히 두툼하게 하층부에 깔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높였다. 그리고 조깅 페이스로 달릴 때의 세 번째 특징은 반발력입니다. 그런데 이 반발력이 아주 절묘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나이키에서 이번에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층부에 주맥스 미드솔을 깔고 이 하층부에는 리액트 엑스폼을 깔았는데, 이 아래쪽에 리액트 엑스폼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이 들어가는 이 리액트 엑스폼의 밀도가 기존에 사용된 리액트 엑스폼보다 조금 더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하게 바뀐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브랜드가 발표한 건 아닙니다. 이건 뭐 제 뇌피셜이에요. 물론 주맥스 미드솔만큼 그렇게 탱글탱글하고 소프트하진 않으나 이 아래쪽에 사용된 리액트 엑스폼도 충분히 소프트해졌다. 이렇게 소프트해진 리액트 엑스폼의 높이를 굉장히 높게 쌓음으로 해서 아주 절묘한 미드솔의 쿠션감과 반발력의 조합을 얻어냈다. 그래서 딱 신고 달렸을 때 발바닥 아래에서 느껴지는 주맥스 폼의 소프트함도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는 충격을 아주 훌륭하게 걸러내줘요. 그래서 딱 떨어졌을 때 우리가 체중을 실어서 지면에 닿았을 때 그 충격을 아주 훌륭하게 걸러주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커 지오메트리하고 결합이 되면서 롤링이 굉장히 매끄러우면서 반발력까지 뛰어난 이 리액트 엑스폼을 아래쪽에 아주 두툼하게 깔므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전장을 주맥스로 전체로 까는 것보다 오히려 안정감과 어느 정도의 반발력도 함께 얻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투만 솔폭, 그리고 패딩이 아낌없이 들어가 있는 이 카라 부분과 힐 카운트 부분, 이 부분의 이 패턴이 아주 절묘해요. 그래서 락다운이 아주 견고하게 잘 된다. 딱 신었을 때 락다운이 잘 된다는 건 또 뭐다? 일체감 있다. 그래서 이 보메로 18은 제가 신었던 그 어떤 나이키의 쿠션 러닝화보다 일체감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신었을 때 굉장히 기분 좋게 달릴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또 달리면서 느낀 단점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어퍼의 구조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설포를 좌우에서 잡아주는 스트레치성이 있는 메쉬 원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메쉬 원단이 좌우에서만 잡아주면 좋겠는데 그 동일한 원단이 발등 전체를 다시 한번 덮고 있어요. 제가 보메로 18을 테스트했을 때 온도가 영상 3도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영상 3도에 띄웠을 때에도 외부 공기가 이 발등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차가운 외부 공기가 이 어퍼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벤틸레이션 측면에 있어서는 취약하다. 두 번째 단점은 뭐 아무래도 중량이죠. 사실 288g이면 가벼운 무게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가벼운 러닝화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하지만 조깅 페이스로 달릴 때 288g만큼의 무게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뭐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 설계의 구조가 무게감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메로 18의 정상 소비자 가격은 179,000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보메로 18을 리뷰하기 전에 보메로 17까지는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작년에 이제 라인업을 재편한다고 했을 때 맥시멈 쿠션화 라인업의 아이콘 모델이 보메로잖아요. 안 신어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메로 18이 나왔을 때 정말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신었습니다. 이제 우려는 그거죠. 와, 이거 신었는데 가장 아이콘 모델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그 위에 플러스와 프리미엄은 뭐 안 봐도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이 제품을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 보메로 18을 리뷰하기 전에 가졌던 의구심이 이제는 기대감과 만족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설명을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맥시멈 쿠션화 리뷰했던 모델들 중에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의 약간 보급형 모델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된 미드솔 소재도 다르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인솔이나 그 다음에 뭐 슈레이스, 그 다음에 어퍼의 완성도 같은 걸로 보면 매그맥스 나이트로가 그만한 가치를 할 만한 제품이긴 해요. 그런데 나이키 특유의 이 세련된 디자인과 컬러, 그리고 179,000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구매하기가 편한 나이키의 리테일 스토어들, 그 다음에 이 미드솔의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매그맥스 나이트로나 그 외 여타 맥시멈 쿠션화에 비해서 확연하게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보메로 18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베이퍼플라이 4에 이어서 오늘 보메로 18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주는 스트릭 플라이 2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도 나이키 특집은 이어지니까 저희 런업TV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업 유어 라이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